듣고 깨달아 인생을 바꾸다. 채널에서 여러분께 다정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성격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료범사운에는 만물은 마음을 따라 변하고 경지 또한 마음을 따라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들의 삶도 그대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쉽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삶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감정이 생겨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그 감정에 집어삼켜져 끊임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머리가 둔하여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게도 어느 날 큰 비로 집의 벽이 무너지면서 그 잔해 속에서 금한가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하여 늘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곧장 도시로 가서 한 노스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스님의 지혜를 제게 파실 수 있습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지혜는 아주 비쌉니다. 한마디에 은 1000냥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서둘러 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3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3걸음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를 3번 반복하면 당신은 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혹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감히 스님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내 지혜가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돈을 가져와 지불하십시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자는 어둠 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즉시 칼을 집어들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조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앞으로 3걸음 나아갔다가 뒤로 3걸음 물러나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함께 누워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 한밤중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목소리를 듣고 남자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낮에 산 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내 어머니를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스님을 찾아가 은 1000냥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직장 동료나 고객과의 마찰, 부부, 자녀, 부모와의 가정 문제, 혹은 친구와의 이익 및 감정 충돌 등 불쾌한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을 통제하십시오. 섣불리 화내지 말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심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화를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질은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성질이 낳는 인과는 매우 큽니다. 성격이 조급할수록 지혜는 낮아지고 화를 잘 낼수록 건강은 나빠지며 성품이 온화할수록 복이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질과 복은 마치 양팔 저울과 같아서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은 줄어듭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공입니다. 청나라의 명신 증국본은 젊은 시절 성질이 좋지 않아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어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관직에서 실패하고 병권을 박탈당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3년을 지내면서도 그는 주변의 모든 것에 화를 내며 심지어 형제와 집안 하인들에게까지 화풀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절친한 친구의 충고를 듣고 나서야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일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쳐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삶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의 욱하는 성격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관직에 복귀한 후 증국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겸손해졌으며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커리어도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훗날 양강총독과 직내총독이라는 최고의 일품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이로울 것 하나 없는 도끼 가득한 불길과 같습니다. 모든 복은 좋은 성품에 깃듭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든 강직하든 화가 나는 순간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감정을 통제할 줄 안다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성품이 좋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온 집안이 평안하고 가화만사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갈등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성품이 좋으면 자녀의 정서가 안정되고 아버지의 성품이 좋으면 자녀가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무언의 영향력은 아이가 다정하고 균형 잡힌 마음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좋은 성품은 인생에서 귀중한 자산입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연스레 인생의 길이 넓어지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리며 좋은 인연을 맺다 보면 반드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기르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결국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태국의 전설적인 인물인 백룡왕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와 사업이 잘 될지, 가정이 화목할지, 자녀는 어떨지, 연애운은 어떨지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당신의 성질은 온화합니까? 그는 성질만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성품이 좋을수록 복은 깊어집니다. 한 사람이 운이 좋은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의 성질을 보면 됩니다. 화를 내면 복이 달아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보통 다정하고 친근하며 어디서든 사랑을 받지만 성품이 나쁜 사람은 다혈질이고 거칠며 심지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사람들이 피하게 만듭니다. 좋은 성품은 양생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삶의 어느 곳에나 분노와 짜증은 존재하며 이는 몸과 마음을 모두 상하게 하고 나와 남을 모두 해칩니다. 화내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지혜와 온화함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녹여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질 때 비로소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며 그로부터 행복을 얻을 기회가 생깁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과 다툴 때면 집으로 달려가
자기 집 주변을 3바퀴씩 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땅과 재산은 점점 늘어났지만 화가 날 때면 여전히 집 주변을 뛰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땅은 셀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주변에 할아버지보다 땅이 넓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화가 날 때마다 할아버지의 땅을 3바퀴씩 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적 화가 날 때마다 집과 땅을 돌면서 이렇게 생각했단다. 내 집이 이렇게 작고 땅도 이렇게 좁은데 무슨 시간과 자격이 있어서 남에게 화를 낸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하면 화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대신 모든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데 쏟았지. 지금은 늙었지만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단다. 그럴 때 넓은 땅을 걷다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내 집이 이렇게 크고 땅이 이렇게 넓은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남과 실랑이를 벌이며 화를 내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 다시 분노가 사라진단다. 관용으로 승리하고 분노로 패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편히 가지고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기 어렵습니다. 왕양명은 마음이 좁은 것은 재앙의 뿌리요, 마음이 넓은 것은 복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복이 떠납니다. 복을 지키려면 먼저 분노를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화가 복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성공의 절반입니다. 좋은 성품은 재물을 끌어당기고 복을 맞이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질을 관리하지 못하면 복과 행운도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운은 사실 일종의 에너지장입니다. 이 에너지장이 온화해지면 원망하던 주변 사람들과 일들이 모두 당신을 돕는 조력자로 변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삶의 모든 사건이 스스로 끌어당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햇살처럼 관대하고 온화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삶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성품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당신이 틀렸다면 더더욱 화를 낼 자격이 없다. 삶에서 화를 줄이고 관용과 이해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포용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질이 나쁠수록 복이 얇아지고 성품이 좋을수록 복이 두꺼워집니다. 옛사람들은 성품만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유한지, 사업이 흥하는지, 쇠하는지는 모두 그 사람의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혈질일수록 복이 얇아지고 차분할수록 운세가 안정됩니다. 당신의 성질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모든 나쁜 성질은 결국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역사서 한서에는 조화로운 기운은 기람을 낳고 거스르는 기운은 재앙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이성을 잃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우며 이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춘추 정옥시대 혼랑이 작은 나라였음에도 제후국의 반열에 올랐던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장공은 본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나 나쁜 성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내원을 산책하던 그는 바닥에 있는 무릉덩이를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하인은 며칠 전 궁에서 연회가 있었고 진나라 사신이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았기에 물로 씻어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하인은 예전에 상을 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 사신을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주장공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당장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본국으로 도망친 진나라 사신을 잡을 수 없다는 소식에 장공은 더욱 격노했고 홧김에 침상을 강하게 내리치다 화로에 넘어져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가 감염되고 골마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를 끄지 않으면 온 들판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노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는 사나운 성질을 가진 피라냐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피라냐도 작고 연약한 뾰족불이 물고기에게 당하곤 합니다. 피라냐가 쫓아오면 뾰족불이 물고기는 나무 틈새로 숨어 들어가 피라냐를 자극합니다. 화가 잔뜩 난 피라냐가 입을 벌리고 통째로 삼키려 달려들면 뾰족불이 물고기가 피라냐의 목구멍에 가로로 걸려버립니다. 결국 피라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불교에는 화를 내는 것은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분노의 불길이 번지는 곳에는 공덕과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행운이 서서히 소진되고 맙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며 나쁜 일에 쉽게 욱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 짜증내지 않아야만 비로소 복이 넘치고 인생의 길이 넓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성품이 곧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전 책은담에는 마음이 거칠고 졸렬하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고 마음이 평안하고 맑으면 100가지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불같은 성질은 인생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좋은 성품은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대신 황보식은 성질이 매우 급했습니다. 한 번은 벌에 손가락을 쏘이자 화가 나서 벌집을 부수고 벌들을 모두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아들이 글자를 잘못 쓰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가 나도록 아들의 팔을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그의 변덕스러운 성질 때문에 그의 커리어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낙양으로 좌천되어 빈곤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야 배도의 초청으로 책사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나아졌음에도 그는 성질을 고치지 못하고 자주 윗사람을 거슬러 비난을 샀습니다. 반면 배도는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만하지 않게 조정에서 권위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배도가 자신이 기부하여 지은 절의 비문을 백거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보식은 여기에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는가? 참을 수가 없군 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배도는 그와 다투지 않고 직접 찾아가 황보식에게 글을 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작품을 받은 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비단 1000피를 보냈고 사람들은 배도의 인품을 칭송했습니다. 역사는 냉혹하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무명으로 남고 어떤 이는 찬란한 발자취를 남깁니다. 황보식은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평생을 고독하게 살다 고향 교회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반면 배도는 평생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후에는 태사로 추중되어 헌종의 묘정에 모셔졌습니다. 현실이 잔혹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류는 재능이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며 이류는 재능도 있고 흠도 있는 사람이고 삼류는 재능은 없으면서 흠만 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출발선이 높고 능력이 뛰어나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고 포용력과 침착함을 유지할 때만 이 세상에서 여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함입니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온화한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되며, 지혜가 있으면서도 기질이 차분한 사람은 생각이 맑고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된 기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고 열정이 넘칠 때는 기적을 만들어야만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수많은 병고를 겪고 나면 신선과 같은 침착함만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2세의 한 청년이 플라스틱 공장을 창업하여 빠르게 첫 주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완성된 후 거래처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완성된 제품을 들고 다시 거래처를 찾아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비록 당장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관용과 인내에 감동한 상대방은 훗날 그에게 수많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가의 사무실에는 늘 이런 격언이 걸려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서고 안정된 곳에 기대며 넓은 곳으로 나아간다. 너그러운 태도는 그의 업무 원칙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자랑스러운 밑거름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한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관리자는 협상 중 고객과 말다툼을 하여 중요한 계약을 망쳤습니다. 그는 해고되거나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줄 알았던 기업가는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음번엔 더 철저히 준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관용에 깊은 감동을 받은 관리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일했고 결국 잃었던 계약을 다시 성사시켰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든 부하 직원을 대할 때든 그는 항상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성품 덕분에 그는 훌륭한 인맥을 쌓았고 95세의 나이에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운을 만나기 쉽습니다. 설령 어둠 속에 발을 들이더라도 그들은 작은 빛을 가득 찬 별 하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질을 낮출수록 사업은 넓어집니다. 어떤 일에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업무의 기회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을수록 인간관계도 순탄해집니다. 이 포용과 온화함으로 타인을 대하면 자연히 존경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건강도 좋아집니다. 열린 마음과 낙관적인 태도는 세월이 흘러도 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좋은 성품은 인생의 만능 통행증이다 라는 말처럼 차분하고 온화한 사람은 봄바람처럼 순조롭게 인생을 풀어나갑니다. 성질을 낮출수록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나쁜 성질은 전염병과 같아서 가장 먼저 내 주변의 가족들을 감염시킵니다. 심리학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소파에서 뛰노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난 아이는 곁에 있던 고양이를 세게 걷어찹니다. 놀란 고양이는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마침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고양이를 피하려다 방향을 급히 꺾어 길가의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합니다. 나쁜 감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에 나쁜 성질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분노에 휩쓸리거나 조심스럽고 움츠러든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착하고 부지런하여 각자 손수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성품이 다정하고 온화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대도시에서 활기차고 밝은 자녀들과 함께 살며 얼굴에는 생기가 넘치고 전혀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둘째의 남편은 성질이 아주 고약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어릴 적부터 자주 때렸고, 그로 인해 아들은 주눅이 들어 말수도 적고 자신감 없는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아들은 고향에서만 머물려 하고 아버지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며 사실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아내 역시 시아버지인 둘째 남편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세뱃돈을 받기 위해 손녀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문제로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꾸중을 들으면 언성을 높이며 대들기 일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손녀마저 폐쇄적인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밤낮으로 집안 걱정을 하느라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남편에게 화 좀 줄이라고 권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내 맘에 안 들어서 내 물건에 화풀이 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는 식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립니다. 나쁜 성질은 사실 이기주의의 발현입니다. 온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고의로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가정의 행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족의 다툼을 부끄럽게 여겨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거나 혹은 부모의 나쁜 성질을 물려받아 아무데나 화를 내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쁜 성질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심연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질을 억누를수록 건강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숨겨진 암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실망, 불안이 수년간 쌓이면 우리 머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몸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현대의학은 많은 질병이 부정적인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점점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책 고엔턴 치명적인 감정에서는 감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불안은 승모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고 걱정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쉽게 일으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면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미워하거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혐오하는 감정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만성 두통, 요통, 턱관절 장애, 섬유근육통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면역체계에 해를 끼치는 주요 감정에는 분노, 슬픔, 공포, 우울, 적대감, 의심, 그리고 여름철의 잦은 다툼이나 겨울철, 우울증 같은 계절적 감정 통제 불능 상태가 포함됩니다. 성질이 나쁜 사람은 쉽게 화를 내며 자신의 건강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양식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성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부모, 자녀, 직장 상사, 동료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평안하고 기운이 온화하며 관계가 조화로우면 질병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 일, 남의 일, 그리고 하늘의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일은 온화하게 처리하며 남의 일이나 하늘의 일에는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평생 배워야 할 인생의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가족, 그리고 당신이 쌓아온 업적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나쁜 성질은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책임을 져야 하며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생은 마치 가방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들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끌고 다닌다면 결코 가볍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포용할 줄 알아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자신 및 세상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단련하면 부르지 않아도 삶의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양생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정기를 기르고 몸을 튼튼히 하며 질병을 물리치고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기가 충분하면 몸이 건강하고, 정기가 줄어들면 몸이 약해지며, 정기가 고갈되면 생명도 끝이 납니다. 보통 젊을 때는 정기가 넘치고 삶의 균형이 잡혀 있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서서히 정기가 고갈되어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과 같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함은 더 커지고 몸은 약해집니다. 만약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몸은 더욱 빠르게 쇠약해질 것입니다. 삶이 순탄치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욱하는 성질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는 타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화가 남아있는 한복은 감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화가 사라져야만 비로소 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성질이 스스로의 복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성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내공이자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성질을 부리는 대신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통제하고 활용할 줄 알며 타인이 마음속 깊이 승복하게 만듭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온화함으로 승리합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성품은 늘 신중히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다혈질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온화한 사람에게는 모든 행운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화약통과 같아서 약간의 충격에도 폭발해버리며 아무리 큰 행운이 와도 쉽게 밀어내버립니다. 나쁜 성질은 재앙의 뿌리이며 온화한 성질은 행운의 시작입니다. 성품을 갈고 닦아야만 행운이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옳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고 당신이 틀렸다면 화를 낼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이치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잘못이 타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뿜어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도 완벽히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분노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까닭 없이 화내지 않으며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화가 지금껏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잘해왔든 한 번 크게 화를 내면 그 전의 모든 좋은 행동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복과 행운이 점차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아무리 당신을 포용하려 해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례는 적지 않으며 이 모든 교훈은 행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성질을 자제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그저 그런 평범한 삶에 머물거나 더 나빠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변명할 용기가 있다면 왜 자신의 성질을 바꿔보려 시도하지 않습니까? 타인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내 성질을 폭발시켜 내 삶을 망쳐야 한단 말입니까? 화는 몸을 상하게 합니다. 모든 병은 기운에서 생겨나고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서서히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사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결국 큰 병의 씨앗이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핑계로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밤새 품고 있지 마시고 마음에 화를 담아두지 마십시오.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은 보통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온화한 사람에게 모든 복이 스스로 굴러 들어옵니다. 성품이 온화할수록 복은 더욱 두텁고 깊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질을 단련하고 고쳐나갈 때 행운은 자연히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로부터 온화함과 침착함은 복 있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대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중국의 고전 태상가문편에는 화복무문 유인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화와 복에는 정해진 문이 없고 오직 사람 스스로가 부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겉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닫고 수양했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잘 지키면 운과 행운을 지킬 수 있고 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계산하는 마음 대신 포용의 마음을, 분노 대신 침착함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속에 늘 기쁨을 품고 근심과 화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생에서 진정한 여유와 평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